손흥민 라마단 기간의 모스크 방문, 그의 겸손한 행동이 당신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늦은 오후 런던 동쪽 하늘에 황혼이 내려앉았다. 오래된 도시 특유의 분주함과 고요함이 교차하는 이곳, 좁은 자갈길이 붉은 벽돌 건물 사이를 굽이굽이 지나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빛바랜 벽돌 하나하나가 지나간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다. 그 벽돌들은 마치 과거를 이야기하듯 이곳을 거쳐간 사람들의 삶과 숨결을 조용히 전하고 있었다. 하늘은 서서히 변해갔다. 눈부신 황금빛 석양이 타오르는 오렌지색으로 물들더니 이내 짙은 보랏빛이 지평선을 따라 번져가며 하루의 끝자락을 장식했다. 세상은 마치 이 찰나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음미하려는 듯 순간적으로 멈춘 듯 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저녁의 첫 냉기를 실어 나르고 좁은 골목길을 스치듯 지나가며 창가에 걸린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어딘가에서 은은한 장작 냄새가 흩날려 선선한 공기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했다. 조용한 작은 거리, 드문드문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다. 회색 운동화가 돌바닥을 가볍게 스치며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냈고 그 소리는 점점 고요해지는 도시의 숨결과 조용히 어우러졌다. 그 남자는 바로 토트넘 호스퍼의 스타 선수 손흥민이었다. 그의 이름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울려 퍼졌고 수많은 골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축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슈퍼스타도 주목받는 유명인도 아니었다. 단지 오랜 훈련을 마친 후 드문 휴식을 만끽하는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이었다. 회색 후드티의 챙을 깊이 눌러 쓴 채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그는 천천히 걸었다. 그를 알아보는 사람도 카메라를 들이대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주목받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숨을 쉬고 걸으며 아직 탐험해 보지 못한 런던의 또 다른 모습을 느끼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는 이 도시에서 몇 년을 살아오며 번잡한 중심가부터 조용한 외곽까지 익숙해졌지만 오늘은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사람들의 발길이 적은 골목, 낮은 건물들이 조용히 서 있는 곳, 창문 너머로 아늑한 노란빛이 새어나오는 거리. 바람이 조금 더 강하게 불며 낙엽 몇 장을 걷어가듯 길 위로 대굴대굴 굴려보냈다. 그 사각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며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루의 마지막 빛이 그의 깊은 눈동자에 스며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기장에서 환하게 웃는 선수로 기억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깊은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런 순간이 좋았다.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시간, 쏟아지는 시선도 평가도 없는 자유로운 순간. 그저 한 사람으로서,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 그의 걸음은 계속되었고 골목을 지날 때마다 새로운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어딘가에서 갓 구운 빵 냄새가 풍겨왔고 작은 음식점에서 퍼지는 강렬한 향신료의 향이 공기 속에 퍼졌다. 모든 것이 감각을 자극하며 그는 문득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떠올렸다. 저 창문 너머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그들은 어떤 기쁨과 슬픔을 안고 하루를 살아갈까? 좁은 골목을 따라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가자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조그마한 건물이 나타났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부드러운 멜로디가 들려왔다. 익숙하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들어본 듯한 소리.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그것이 기도 소리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예전에 여행을 다니며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마음 깊숙이 울리는 경험은 처음이었다.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다가오는 음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내면을 두드리는 듯한 기분.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이슬람 사원을 발견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주변 건물들과는 달리 단순하면서도 고요한 아름다움을 가진 곳. 연한 녹색의 둥근 지붕이 가로등 불빛, 그들은 많지 않은 말로도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접시를 손에 들고 테이블 위에 하나씩 정돈해 놓기 시작했다.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게. 마치 이 공간의 흐름에 자신도 맞춰가고 싶다는 듯이. 유수프는 작은 물병을 안고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물을 채웠다. 그 작은 손으로 병을 단단히 잡고 있었고 물은 흔들렸지만 넘치지는 않았다. 손흥민도 물병을 들고 투명한 유리잔에 물을 채웠다. 물이 잔에 떨어지며 내는 조용한 소리가 귓가를 간지렸다. 그 작은 소리마저도 이 공간의 평온함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었다. 주변의 사람들은 한마디씩 주고받으며 미소를 나누었다. 이곳에서의 모든 행위가 단순한 준비를 넘어선 하나의 의식처럼 보였다. 손흥민은 이프타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 다만 하루의 단식을 마친 후 함께 나누는 식사라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확실히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서로를 향한 감사와 존중이 담긴 하나의 약속이었다. 그는 다시 접시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다. 유수프가 그를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웃었고 손흥민도 작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 순간 이곳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손흥민은 모스크 안의 긴 테이블 가까이에 서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대추야자를 담은 쟁반을 조심스럽게 하얀 천 위에 내려놓았다. 짙은 갈색의 대추야자들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조명이 부드러운 빛을 비추자 윤기가 흐르며 반짝였다. 대리석 바닥은 반들반들했고 깊은 붉은색의 카펫이 넓게 펼쳐져 공간을 따뜻하고 아늑하게 감싸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가 어느 곳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따뜻함이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활기차게 변해갔다.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며 기대감과 다가오는 기쁨을 함께 가져왔다. 손흥민은 이곳의 숨결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경기 시작 직전의 긴장감과도 같았지만 여기에는 긴장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조화로움이 그를 감쌌다. 그는 하얀 도자기 접시들을 차곡차곡 정렬했다. 하나하나 신중하게 내려놓는 것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리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확신에 찬 움직임으로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었고 마치 모든 행위가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 듯했다. 그를 도와주던 유수프, 맑은 눈을 가진 소녀는 어디론가 뛰어가고 손흥민은 잠시 테이블 곁에 혼자 남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넓은 공간을 바라보았다. 소박한 옷차림을 한 남성들, 머리를 스카프로 가린 여성들이 점점 모여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루의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조용하면서도 깊은 기쁨이었다. 마치 한겨울 벽난로 속에서 은근히 타오르는 불꽃처럼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치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렌틸콩 수프의 따뜻한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순간 몸이 나른해졌다. 훈련으로 쌓인 피로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새로운 감각이 그를 감쌌다. 낯선 사람들과의 연결, 이제 막 발을 들인 이 세계와의 교감이었다. 이프타르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는 한쪽으로 조용히 물러나
다른 이들이 계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테이블 근처의 작은 구석에 앉았다. 온종일 운동장에서 달렸던 그의 다리는 약간 욱신거렸고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회색 후디를 깊게 눌러 쓴 채 그는 자신을 익명의 그림자 속에 숨겼다. 그의 옆에 한 노부인이 자리를 잡았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녀에게서는 조용한 강인함이 느껴졌다. 깊은 녹색의 히잡 안에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가지런히 감춰져 있었고 그녀의 주름진 얼굴은 마치 지나온 세월을 그려놓은 지도 같았다. 그녀의 삶이 새겨진 흔적,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그는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노부인은 가만히 정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흐릿한 눈동자는 공허함이 아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 슬픔은 마치 공기처럼 서서히 그에게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크지 않은 조용한 미소였다. 말 없이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작은 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보다 훨씬 큰 체격의 남성이 옆에 앉아있는 것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그녀의 시선은 부드러워졌다. 마치 그의 미소가 차가운 마음속 얼음을 녹여버린 듯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고 그 안에는 지나온 세월이 담긴 울림이 있었다. 라마단이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녀는 말했다. 이때가 되면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는 것이 단순한 끼니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이 된다고. 삶 속에서 때때로 잊혀지는 연결이 다시 살아나는 시기라고. 손흥민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경청했다. 그녀의 목소리 속에서 작은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음성이 낮아졌다. 마치 불어온 찬바람이 촛불을 흔들듯이. 그녀는 말했다. 지금은 라마단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2년 전 그녀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프타르를 준비하던 사람이었다고.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던, 이곳에서 삶을 나누던 아들이. 하지만 이제 그는 없고 남겨진 것은 지울 수 없는 공허함뿐이라고. 손흥민은 묵묵히 들었다. 그 이야기가 낯설어서가 아니라 그 슬픔이 고스란히 마음에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국을 떠나 축구선수의 길을 걸으며 어머니의 눈에 스쳤던 그 허전한 아픔을 기억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조금은 알고 있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떤 위로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침묵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혼자 이 슬픔을 견디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은 참 따뜻한 공동체네요. 다들 함께하며 서로를 지탱하고 있어요. 아드님도 아마 그런 이곳을 많이 사랑했겠죠. 노부인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흐릿한 눈동자에 작은 빛이 스쳤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약하고도 강한, 그러나 진심 어린 미소였다. 손흥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순간을 함께할 뿐이었다. 공간이 점점 붐비기 시작했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그녀 곁에 머물렀다. 노부인은 다시 말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가족은 아직 여기 있어. 난 그걸 잊지 말아야겠지.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라마단의 저녁, 손흥민은 낯선 땅에서 작은 온기를 발견했다.
손흥민은 아미나의 옆에 조용히 앉아 유수프는 작은 손으로 유리잔들을 모아들고 방 한쪽에 놓인 큰 물통으로 가져갔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활기찬 에너지가 자신에게도 전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하지만 그 순간 방의 구석에서 몇 명의 젊은 남자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키가 크고 체격이 다부졌다. 묵직한 발걸음이 카펫 위에서 낮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손흥민은 곧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감지했다. 평온했던 공기 속으로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마치 맑았던 하늘을 갑자기 먹구름이 뒤덮은 것처럼. 그들 중 앞장선 사람은 짧게 자른 검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청년이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손흥민을 가만히 응시했다. 환영의 눈빛이 아니었다. 경계, 의심, 그리고 어쩌면 도전적인 기운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의 이름은 타리크였다. 나중에서야 손흥민은 그 사실을 알게 된다. 타리크는 천천히 그를 훑어보았다. 회색 후디가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타리크의 눈은 날카롭게 그를 꿰뚫어보는 듯했다. 넌 누구지? 낮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손흥민을 향해 날아왔다. 마치 그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손흥민은 가슴이 조금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단지 이 예상치 못한 대립이 그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접시들을 내려놓고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그냥 돕고 싶었어요. 아무런 의도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확신이 있었다. 경기 중 동료들과의 긴장을 풀어야 할 때처럼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하지만 타리크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때 유수프가 달려와 타리크와 손흥민 사이에 섰다. 형, 그러지 마요. 이 형은 좋은 사람이에요. 저 도와줬어요. 타리크는 유수프를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약간 누그러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손흥민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좋아. 하지만 조심해라. 그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여전히 그의 눈은 의심을 품고 있었다. 손흥민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접시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유수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형. 손흥민도 미소를 지었다. 그제야 그의 가슴속 긴장이 조금 풀렸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타리크의 눈빛은 여전히 멀리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이해했다. 신뢰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손흥민은 이프타르 식사가 끝난 후 흐트러진 천 위에 흰색 도자기 접시를 내려놓았다. 이슬람 사원의 천장에 걸린 조명들이 빛을 뿌리며 여기저기 흩어진 빵 부스러기와 빈 유리잔, 그리고 식탁 위에 맺힌 물방울을 반짝이게 만들었다. 단식의 긴 하루를 마치고 찾아온 조용한 만족감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아이들의 조그만 웃음소리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기도소리,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붉은 카펫 위를 조심스레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어우러졌다. 모두가 하나로 연결된 듯한 따뜻함이 남아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은은하게 퍼지는 향이 가볍게 피어오르는 향내음과 남아있던 렌틸콩 수프의 향과 어우러져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러자 잠시 동안 타리크와의 짧은 대립에서 느꼈던 긴장이 녹아내리고 예상치 못했던 낯선 이들과의 자연스러운 어울림이 그를 감쌌다. 유수프가 그를 지나치며 달려갔다. 어린 소년의 작은 손에
빈 유리잔 몇 개가 안겨 있었고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다. 손흥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접시들을 정리했다. 그것은 경기장에서의 분주한 움직임과는 완전히 다른 리듬이었지만 그는 이곳에서의 이 흐름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주변 사람들도 저마다 맡은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나이 지긋한 남성들은 남은 빵을 모으고 히잡을 쓴 여성들은 빈 수프 그릇을 방 한쪽으로 가져갔다. 그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지휘 없이도 조화를 이루는 축구팀처럼 각자가 할 일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듯한 장면을 보며 감탄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속에 녹아들었다. 그는 사용한 유리잔을 벽 근처에 놓인 큰 물통으로 가져갔다. 그곳에서 유수프가 손을 물속에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비눗방울이 그의 작은 손을 뒤덮었지만 소년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가득했다. 손흥민은 그의 옆에 서서 은색 숟가락들을 물속에 담갔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스쳤고 그가 숟가락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아낼 때 한 여성은 낡은 천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비록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는 이 순간 자신이 이곳에 속해 있다고 느꼈다. 아미나는 여전히 식탁 근처에 앉아 있었다. 가느다란 손을 무릎 위에 얹고 흐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손흥민이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서자 그녀는 조용히 손짓하며 그에게 다시 앉으라고 했다. 작고 여윈 그녀의 몸에서 오랜 세월을 견뎌온 묵직한 힘이 느껴졌다. 그는 그녀 곁에 앉았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던 다리가 다소 뻐근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쉴 수 있었다. 아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예전에 아들이 이곳에서 설거지를 돕던 일, 라마단이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기에 더욱 소중했던 기억들을 들려주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름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 속에서 슬픔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희미한 기쁨도 느껴졌다. 마치 타오르던 불길이 사그라든 뒤에도 남아있는 따뜻한 잔열처럼. 아미나는 자신의 아들이 항상 친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다고 했다. 손흥민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말이 조용히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도 그 말을 믿는다고, 친절이란 결국 모든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흐린 눈빛이 순간 반짝였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모았다. 떨리는 손가락 사이로 감정이 조용히 스며 나오는 듯했다. 그는 한동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과거의 라마단, 그리고 공동체가 그녀의 슬픔을 어떻게 감싸주었는지. 그것은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그저 옆에서 들어주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일이었다. 손흥민은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청소가 거의 끝나갈 무렵 백발의 노인이 방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낮고 울리는 목소리가 저녁 기도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다. 손흥민은 이 의식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끌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사람들을 따라 기도하는 장소로 향했다. 새로 깔린 기도용 카펫 위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맞추어 섰다. 그는 마지막 줄에 섰다. 키가 크기에 눈에 띄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모두가 조용히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는 그들의 동작을 따라했다. 무릎이 카펫에 닿고 이마를 숙이며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기도가 끝나자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고 조용한 속삭임들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런데도 그는 몸이 한층 가벼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짐이 조금 덜어진 것처럼.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문 옆 작은 나무 상자 앞에서 발을 멈췄다. 낡은 기부함이었다. 그는 조용히 호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이 안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있었다. 이곳의 새는 지붕을 수리하고 유수프 같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작은 교실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금액이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봉투를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나무의 거친 표면을 손끝으로 잠시 느끼다가 조용히 자리를 떴다. 떠나기 전 그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축구화를 꺼냈다. 훈련 때 신었던 것이었고 밑창에는 그의 서명이 남아있었다. 그는 그것을 상자 옆에 두고 종이 쪽지를 하나 접어 함께 놓았다. 그 안에는 단순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꿈을 계속 이어가길. 그는 더 머물지 않고 조용히 걸어 나왔다. 이슬람 사원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차가운 런던 밤 공기가 그를 감쌌다. 그는 후드를 조금 더 깊게 눌러쓰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1. 바닥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어제 이프타르 이후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여전히 짙은 붉은색 카펫 위로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작은 빗줄기들이 바닥을 따라 춤추며 새로운 하루의 숨결을 전하는 듯했다. 따뜻한 나눔의 순간들이 지나간 후 맞이하는 또 다른 희망의 아침이었다. 사원 내부는 어제 저녁의 북적임과는 달리 조용했다. 문 밖에서는 작은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바람은 낡은 지붕의 틈 사이로 스며들며 부드러운 사각거림을 만들어냈다. 마치 이 공간의 고요함을 더욱 따뜻하게 감싸 안는 듯한 자연의 음악이었다. 어제 피운 향의 잔향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어딘가에 남아있는 빵과 수프의 향기가 어우러져 어제의 식사가 만들어낸 유대감을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은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하루를. 백발의 노인이 사원으로 들어섰다. 낡은 샌들이 카펫 위를 조용히 스쳤고 그의 손에는 단순한 대나무 빗자루가 들려 있었다. 그는 매일 라마단 동안 해오던 익숙한 의식처럼 조용히 바닥을 쓸기 시작했다. 느리지만 확고한 동작이었다. 그는 문가에서 잠시 멈춰서서 낡은 나무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오래된 헝금함이었다. 벗겨진 페인트 아래에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스쳐간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 상자는 비가 새는 사원의 지붕을 수리하기 위해 공동체가 오랫동안 모금해온 기부금들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돈이 충분하지 않았다. 노인은 늘 그랬던 것처럼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았고 순간 그의 흐릿한 눈이 크게 뜨였다. 손이 가볍게 떨렸다. 상자 안에는 평소처럼 몇 개의 동전이 아니라 두툼한 봉투 한 장이 단정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은빛 축구와 한 켤레가 반짝이고 있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고 가장자리를 찢었다. 그리고 안에서 나온 돈다발을 보고는 거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가지런히 정리된 지폐들. 이 공동체가 지금까지 받아본 것 중 가장 큰 금액이었다. 이 돈이면 지붕을 고칠 수 있었다. 아니,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공구방을 만들 수도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흐릿한 눈동자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기적을 만난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축구화를 들어 올렸다. 손끝으로 천천히 돌려보던 중 신발 밑창에 서툰 필체로 적힌 서명이 보였다. 그리고 작은 종이 쪽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 안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꿈을 계속 꾸세요.
유수프에게.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놀라움과 따뜻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방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크지 않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우리에게 큰 선물을 두고 갔습니다. 방금 들어온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손에는 장바구니를 든 여성들, 기도서를 들고 온 남성들이 그의 말을 듣고 멈춰 섰다. 호기심이 서서히 놀라움으로 바뀌었고 마치 방 안의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 흘렀다. 그때 유수프가 뛰어 들어왔다. 작은 발이 카펫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어린 소년의 반짝이는 눈동자가 축구화를 보자마자 더욱 빛났다. 이건 내 거예요. 기쁨의 찬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는 재빠르게 달려와 신발을 끌어안았다. 볼이 붉어질 정도로 흥분한 표정이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을 손에 넣은 듯했다. 유수프는 축구화를 뒤집어 보며 밑창의 서명을 확인했다. 그리고 천진난만한 얼굴로 사람들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걸 남겨둔 사람은 정말 마음이 넓은 분일 거예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요. 그는 축구화를 꼭 안았다. 마치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는 듯이. 그때 아미나가 방에 들어섰다. 낡은 샌들이 카펫을 밟았고 손에는 작은 봉투에 담긴 대추야자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숨을 삼켰다. 지붕을 수리할 수 있는 돈, 오랜 희망이 되살아나는 순간. 아미나는 깜짝 놀라지는 않았지만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오랜 슬픔 속에서 잃어버렸던 감정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연약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닿은 기적이었다. 방 안의 사람들은 기쁨과 감동을 나누며 하나둘 헝금함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그때 몇 블록 떨어진 호텔 방에서 손흥민은 조용히 창가에 서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어젯밤 사원에서 만난 얼굴들. 유수프의 반짝이는 눈망울. 아미나의 깊은 슬픔. 그리고 그가 남기고 간 작은 선물. 손흥민은 미소 지었다. 크게 드러내지 않는 조용한 미소였다. 그는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분주한 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는 자신이 사라져도 남아있을 어떤 울림을 느꼈다. 그가 한 행동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작은 물결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머금었다. 입안에 남은 쓴맛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가슴 한편이 따뜻했기 때문이다. 그가 남긴 작은 돌 하나가 고요한 물결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사원 안에서, 유수프의 손끝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미소 속에서 점점 더 넓어지고 있었다. 한낮의 뜨거운 햇볕이 런던 동쪽의 좁은 거리 위로 내리쬐었다. 강렬한 햇살이 듬성듬성한 나무 사이로 스며들며 바랜 붉은 벽돌 건물에 반사되고 보도 위에 불규칙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마치 도시가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 숨 쉬는 듯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건조한 바람이 살짝 불어와 몇 개의 마른 낙엽을 길 위에서 굴리며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음과 근처 노점상의 판매 외침과 어우러져 시끄럽지는 않지만 분주한 배경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이는 이 지역 특유의 익숙한 일상적인 리듬이었으며 비록 라마단 기간이 이 모든 것에 특별한 의미를 더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작은 모스크 안에는 아침부터 남겨진 감동의 여운이 아직도 맴돌고 있었다. 기부 상자에서 두툼한 봉투와 축구와 한 켤레가 발견된 이후 익명의 기부자에 대한 속삭임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 희망으로 빛나는 눈빛과 지친 얼굴 위에 조용히 피어나는 미소들은 마치 메마른 들판 위에서 조심스럽게 피어나는 작은 꽃처럼 보였다. 유수프는 짙은 붉은색 기도용 카펫 위에 앉아 축구화를 손에 들고 있었다. 천장의 작은 틈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이 그의 손에 쥔 신발을 반짝이게 만들었고, 그는 그것을 보며 마치 보물을 손에 넣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밑창에 적힌 서명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따라가며 이 신발을 남긴 사람이 누구일지, 그리고 자신의 꿈을 묵묵히 믿어준 이가 누구일지를 궁금해했다. 근처에 앉아있던 아미나 할머니는 대추야자가 담긴 봉투를 쥔 채 유수프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이 오랜 슬픔 속에서도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름 없는 이의 선행이, 조용한 이끌림이 그를 다시 이곳으로 오게 했다. 마치 유수프의 반짝이는 눈빛과 아미나의 희미한 미소가 그의 마음 깊이 새겨져 그를 자연스레 이끌어온 것처럼. 그는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지도 않았고 축구 스타로서의 화려한 아우라도 지니지 않았다. 낡은 후디를 걸친 평범한 남자로서 이 거리의 일상에 녹아들고 있었고, 그는 그런 순간이 좋았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것, 그저 관찰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 마치 자신이 만들어낸 연극을 객석에서 조용히 바라보는 관객처럼. 그는 작은 골목으로 접어들어 모스크로 향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바닥을 어렴풋이 비추며 길게 늘어선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올려다보았다. 옅은 녹색의 돔이 은은한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낯익은 광경이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감각을 주었다. 마치 조용히 그를 다시 방이는 듯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과장된 환영도 없이 그저 존재함으로써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와 아침 훈련의 피로를 씻어내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낡은 나무문을 향해 걸어갔다. 거칠어진 문틀을 손끝으로 살짝 느껴보았다. 하지만 그는 바로 문을 열지 않았다. 그냥 서서 살짝 열린 틈 사이로 안을 바라보았다.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부드러운 빛, 모여 앉은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어제 느꼈던 따뜻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낯설지만 진심 어린 온기. 그는 안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 다시 참여할 의도도 없었다. 그냥 멀리서 바라보며 이 순간을 곱씹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안에서 작은 그림자가 뛰어나왔다. 빠른 발걸음이 카펫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고 유수프가 나타났다. 아이의 눈이 크게 반짝였다. 얼굴은 흥분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그는 힘껏 달려와 그의 손을 붙잡았다. 형이 돌아왔다. 유수프는 신나서 소리쳤다. 난 형이 다시 올 줄 알았어. 손흥민은 반응할 새도 없이 유수프에게 이끌렸다. 작은 손이 그의 손을 강하게 당겼고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대로 맡겼다. 유수프는 그를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따뜻한 불빛이 천장에서 내려와 번들거리는 타일 바닥에 반사되었고 그 부드러운 빛이 그를 감쌌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운동화가 카펫을 밟으며 부드러운 촉감을 느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익숙한 얼굴들. 아미나가 테이블 근처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순간적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별다른 말은 없었다. 그는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유수프가 그를 방 한가운데로 끌고 가도록 놔두었다. 형, 나 신발 받았어. 유수프는 연신 떠들어댔다. 하루 종일 신고 다녔어. 형이 봐야 해. 손흥민은 허리를 숙여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얇은 티셔츠 너머로 작은 몸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수프의 반짝이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 가득한 기쁨. 자신이 만든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아이에게 이런 기쁨을 주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시야의 끝자락에서 낯선 실루엣이 보였다. 젊은 남자가 입구 근처에 서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이 손흥민을 주시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익명의 순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그 남자, 리암, 몇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운동화가 카펫을 스칠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눌렀다. 밝은 플래시가 어두운 방을 순간적으로 환하게 비췄다. 난 기자야. 리암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호텔에서부터 형을 지켜봤어. 그리고 알아. 형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기부 상자 속 선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손흥민은 리암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속에 깊은 생각이 서려 있었다. 난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이야. 손흥민은 조용히 말했다. 그 이상은 아니야. 리암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손이 카메라를 움켜쥐었다. 그러나 손흥민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그에게 닿은 듯했다.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유수프의 어깨를 다시 한번 가볍게 두드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어떻게 흘러가든 오늘 밤 이곳에서 느낀 따뜻함만은 그의 마음속 깊이 남을 것임을. 손흥민은 작은 이슬람 사원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조명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반짝이는 타일 바닥을 비추고 그의 회색 운동화에 반사되며 작은 빛 조각들이 그의 움직임에 따라 미세하게 흔들렸다. 여전히 회색 후디를 눌러쓴 채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이 그를 알아봤기 때문이 아니라 뜻밖에도 자유기자 리암이 그곳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허리에 걸린 카메라가 공간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마치 한여름의 따뜻한 공기 속에 불현듯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 것처럼. 손흥민의 곁에는 유수프가 서 있었다. 작은 손이 그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고 반짝이는 두 눈이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놀라움과 흥분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했다. 자신이 TV에서 본 적 있는 축구 스타가 이렇게 다정한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손흥민은 천천히 몸을 숙였다. 손끝이 유수프의 얇은 티셔츠 어깨에 닿았고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이를 안심시키려는 표정이었지만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가 소중히 여기던 익명성이 위협받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지금 이 조용한 순간이 플래시 불빛과 눈앞의 남자가 가진 야망으로 인해 무너질 수도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리암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서 있었다. 어두운 붉은 카펫 위에 그의 운동화가 닿았다. 옅은 푸른빛을 띤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의 손은 내려가 있었지만 카메라를 꽉 쥐고 있었다. 마치 다음 행동을 고민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 시선에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적대감이 아니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기대감이었다. 더 깊이 파헤쳐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었다. 손흥민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깊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다. 이것이 커다란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지 돕고 싶을 뿐이고 배우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순간을 존중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사원 안의 고요 속에서 낮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리암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의 각진 얼굴에는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마치 예상치 못한 단호함을 마주한 듯한 표정이었다. 손흥민이라는 유명인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선행을 베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의외라는 듯했다. 리암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손흥민과 주변 사람들 사이를 오갔다. 갈등하는 듯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밀어붙여야 할지. 그때였다. 방 한 구석에서 작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낡은 샌들이 카펫 위를 조용히 밟으며 걸어왔다. 아미나가 나타났다. 그녀는 마른 체구였지만 어딘가 조용한 강인함이 느껴졌다. 희끗희끗한 머리는 짙은 녹색 히잡 아래 단정히 감싸져 있었다. 그녀의 희미한 눈동자는 묘한 불꽃이 빛났다. 마치 잿더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처럼. 아미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녀의 손이 유수프의 어깨 위에 가볍게 놓였다. 그리고 아이를 뒤로 부드럽게 밀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한순간도 리암을 놓치지 않았다. 마치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탐욕으로 불타오르는 그의 야망을 직시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이 사람을 그냥 놔두시오. 리암이 눈을 깜빡였다. 아미나는 이어서 말했다. 당신은 보지 못했소. 그가 우리에게 해준 것들을. 우리가 받은 그 선한 마음을. 당신은 저기 놓인 나무 상자를 못 봤소. 그녀는 사원 입구 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어있는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상자가 있기에 유수프는 새로운 신발을 신을 수 있었다. 아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찬 울림이 있었다. 당신에게는 그것을 망칠 권리가 없소. 이것은 우리의 사원이요. 우리의 공동체요. 그리고 이 선의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 당신이 이용할 장난감이 아니오. 리암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다시 아미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유수프에게도 머물렀다. 아이는 아미나의 뒤에 몸을 숨긴 채 불안한 듯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리암은 느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다. 그는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날카로운 집착이 없었다. 대신 무언가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손흥민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미나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약하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한번 유수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이는 긴장을 풀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바닥에 앉았다. 그 순간 사원은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마치 방금 전에 긴장감이 없었던 것처럼. 리암은 밖으로 나왔다. 거리는 따뜻한 햇빛으로 가득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유수프와 아침에 만난 노인에 대한 메모가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유명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의의 이야기였다. 그날 밤 그는 기사를 썼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기사 제목이 떴다. 선의의 잔물결, 그 기사에는 손흥민의 이름도 그의 사진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을 바꿀 작은 물결이 되었다. 몇 주가 지났다. 손흥민이 런던 동쪽에 있는 작은 이슬람 사원을 떠난 그날 밤 이후 부드럽던 여름의 햇살은 점차 사라지고
가을의 선선한 공기가 도시를 감싸기 시작했다. 흐린 하늘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스며들어 바랜 붉은 벽돌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다. 좁은 거리들은 여전히 익숙한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자동차 소리와 바람 소리가 뒤섞여 흩날리는 노란 낙엽들을 쓸고 지나갔다. 이슬람 사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연한 푸른빛의 돔은 희미한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낡은 나무문은 살짝 열린 채 사람들을 조용히 맞이했다. 그 안의 분위기는 변해 있었다. 처음 기부봉투가 발견되었을 때의 놀라움은 사라지고, 그 대신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름 모를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다. 리암이 쓴 기사, 잔잔한 물결의 선행은 지역 뉴스 사이트를 넘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것을 메시지로 공유하고 SNS에 올리며 친구나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었다. 기사에는 자극적인 제목도 거창한 표현도 없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어떻게 한 공동체에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진솔하게 보여주었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런던의 거리부터 먼 지방 도시까지 많은 이들이 그 기사를 읽으며 따뜻한 감정을 느꼈고, 그것이 잊고 지냈던 사실을 다시금 일깨웠다. 선행은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사원 안 유수프는 짙은 붉은색 카펫 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축구와 한 켤레가 놓여 있었고, 천장에서 새어 들어온 빛이 축구와의 표면을 은은하게 감쌌다. 그는 손가락으로 밑창에 새겨진 사인을 따라 천천히 문질렀다. 그의 작은 손가락 끝이 삐뚤삐뚤한 글씨를 더듬었고 눈망울은 빛났다. 몇 번이고 사인을 어루만지며 그 순간을 떠올렸다. 선한 마음을 지닌 한 사람이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꿈을 믿어주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속 깊이 남아있었다. 유수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작은 발로 카펫을 빠르게 디디며 축구화를 신고 사원 뒤편의 작은 운동장으로 뛰어나갔다. 거기엔 또래 친구들이 공을 차며 놀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달리는 동안 유수프는 자신이 더 빠르고 강해진 것만 같았다. 이 축구화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었고 자신을 더 크게 꿈꾸도록 북돋아주는 응원의 손길이었다. 어느 날 오후 유수프는 사원 근처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때 길게 앉아있는 한 노인을 보았다. 낡은 가방을 품에 안고 있는 그의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유수프는 걸음을 멈추고 맑은 눈동자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엄마가 싸준 작은 빵을 꺼내 망설임 없이 건넸다. 어떤 계산도 없었다. 오직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해 주었던 그 말을 기억했기 때문이었다. 선행은 물결처럼 번져간단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의 작은 물결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노인은 빵을 받아들었다. 거칠어진 손바닥으로 부드러운 빵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들어 유수프를 바라보았다. 흐린 눈빛이 살짝 밝아졌고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하지 않아도 충분한 표현이었다. 유수프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다시 뛰어나갔다. 햇살 아래에서 그의 은빛 축구화는 반짝였고 그와 함께 그의 가슴속 따뜻함도 더 크게 퍼져나갔다. 사원 안 아미나는 창가에 앉아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유수프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그녀의 입게도 미소가 떠올랐다. 몇 달간 마음을 짓눌렀던 슬픔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오랫동안 보관해 두었던 담요와 음식을 꺼냈다. 원래는 자신을 위해 아껴 두었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을 나누고 싶었다. 자신이 받은 따뜻함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작은 식탁을 사원 앞마당에 차렸다. 따뜻한 렌틸콩 수프와 빵 몇 조각.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거리의 노숙인들에게는 충분한 한 끼였다. 그녀는 손수국자를 들어 수프를 퍼주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 그릇씩 받아갈 때마다 그녀는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기부봉투를 발견했을 때 느꼈던 따뜻함을. 그리고 지금 자신도 그 물결을 이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기사가 가져온 변화는 생각보다 컸다.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작은 정성을 보내왔다. 후원금이 모였고 사원은 보수를 시작할 수 있었다.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도 계획되었다. 예전엔 그저 막연한 꿈이라 여겼던 것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손흥민은 런던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다. 경기장에서 터지는 조명과 환호성 속에서 그는 여전히 축구를 했다. 하지만 작은 사원의 조용한 평온함이 가끔씩 떠올랐다. 그리고 어느 날 훈련 도중 그에게 작은 소포가 도착했다. 거친 종이로 정성스럽게 포장된 소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수리된 사원에 푸른 돔이 빛나는 모습, 그리고 유수프가 손으로 그린 그림. 그는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그 옆엔 환하게 웃는 사원이 있었다. 그림 밑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남긴 물결을 잊지 않겠습니다. 손흥민은 사진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는 감사의 말을 듣기 위해 했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행이 멀리까지 닿았다는 것을 느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미소 지었다. 조용하고도 따뜻한 미소였다. 그리고 책상 위에 그 사진을 놓았다. 그것은 그에게 선행은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어딘가에서 유수프는 여전히 은빛 축구화를 신고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물결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다.